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 경찰 채용 순경시험 대비 경찰학을 강의하게 될 서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 분들이 경찰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서진호 강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 즉 결론은 저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찰 합격을 바라보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경찰학이라는 과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밑거름이 되고 또한 동반자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경주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게 만들려면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강의 내용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만나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경찰학의 강의 내용은 앞으로 일주 후부터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경찰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저에 대한 소개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서진호라고 하고 현재 경찰학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일단 법학 석사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정학 석사를 논문을 통해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경찰학 박사 과정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 경찰학이 결론적으로는 법학과 행정학의 융합 학문이라고 봤을 때에 법학적 관점에서 법률 조문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제가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행정학 석사를 수료한 관점에서 이 행정학적 관점은 결국 원리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찰학을 구성하고 있는 경찰 행정학적 강의의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행정학적 개념들 이것이 융합된 경찰학이라는 과목에서 행정법 파트의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경찰학과 관련된 조직적 개념 영역,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경찰 행정 작용, 그리고 경찰 구제, 그리고 분야별 경찰 활동에 이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수의 대학에서 특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 간부와 일반 경찰과 경찰 승진 경찰학을 강의를 하고 있음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1타 에듀에서 여러분들과 경찰학 과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경찰학과 관련된 공부 방법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OT를 진행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2022년 일반경찰 순경시험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안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앞으로 그 어떤 경찰 시험이든 경찰학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는 건 여러분도 그리고 수많은 강사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부터 형사법 이런 영역들은
일반적인 경찰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많이 획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학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암기의 휘발성, 그리고 엄청나게 광범위한 내용, 이러한 경찰학의 본질적 특성상 우리 수험생 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했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경찰학이 필수 과목이 됨과 더불어 시험 문제도 20문제에서 40문제로 그 확장성을 기하면서 앞으로 이 경찰학이 중요하다라고 경찰청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경찰학을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더불어 이 경찰학이 결론적으로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기본적 전제에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대비 이 일반경찰 순경시험 개편안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라는 과목과 한국사라는 과목이 인증제, 소위 말하는 검정제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객관식 시험 과목으로 필수 과목이 세 과목으로 확정되었다. 즉 순경시험에서는 이제는 선택 과목의 개념이 아닌 명백하게 필수 과목 세 과목으로 확정이 되면서 형사법에서 40문제, 그리고 헌법에서 20문제, 경찰학에서 40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경찰학, 제가 경찰학을 가르치니까 경찰학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경찰학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서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가 30%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즉, 기초이론 파트에서 30% 내외라고 하면 바로 12문제 내외가 출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경찰의 의부터 여러 가지 역사적 변천 과정,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리고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이러한 다양한 경찰의 의의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경찰의 분류, 경찰의 관할, 그리고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의 경찰의 수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죠. 경찰 윤리, 그리고 이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재규정 문제들, 더불어 결국 우리 경찰이 범죄 예방, 범죄 수사 이런 측면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과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찰의 기본 이념, 그 중에서 인권 존중주의와 관련하여 경찰과 인권 파트,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12문제 내외가 바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밑으로 내려와서 한국 경찰의 역사와 외국 경찰의 역사, 즉 비교 경찰론을 합쳐서 5% 내외, 즉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분설해보면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한 문제, 비교 경찰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비교 경찰을 제외하고 한국 경찰에서 2문제 내외를 출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출제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역사, 비교 경찰론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가장 중요한 파트죠.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약 35% 내외, 즉 14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경찰학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경찰 행정법은 9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 있는 행정법 전체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혹자도 계시고요. 아니다. 행정법은 행정법인데 경찰 영역에 국한된 경찰 행정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단언컨대요. 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급 행정법, 7급 행정법에 나와 있는 행정법 총론 파트의 교재 편제가 여러분 거의 800에서 10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정법 제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을 공부하면 실제적으로 강의했을 때 거의 80강에서 100강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예 행정법이 독립적 학문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경찰학의 일부로 들어왔다? 우리 수험생의 부담은 어떨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경찰 행정법을 경찰의 조직, 그리고 해당 조직의 구성원, 경찰의 작용, 그리고 경찰 구제에 관한 법을 경찰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의의가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경찰 행정법의 의의를 조직, 구성원,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을 경찰 행정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조직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미 다 있었죠. 공무원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도 이미 있었습니다. 자, 경찰 작용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도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다소 구체적으로 서술 안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구제와 관련해서도 법 조문 위주로 소개가 되어 있었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행정법 전체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과 관련된 행정 영역에 집중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경찰 간부 시험에 보면 물론 우리 수험생분들은 일반 경찰이겠지만 경찰 간부 시험에 보면 선택 과목으로 행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 행정법이 결국은 행정법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우리 경찰 간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선택 과목으로 전부 다 행정법 선택하죠.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 선택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의 기회균 등의 헌법상 가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행정법 전체가 아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경찰 행정학에서 15% 내외 6문제 내외가 나옵니다. 경찰 행정학은 그래, 경찰 조직이 있어. 그러면 이러한 경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비 관리,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찰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영역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야별 경찰활동, 소위 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강론에서 15% 내외, 6문제 내외가 나올 건데요. 생활안전 경찰활동부터 외사경찰활동까지 이 영역에서 6문제 내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이 내외라는 표현에 집중합니다. 자, 출제자가 보니까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12문제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경찰행정법에서 16문제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내외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들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되고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고 깊게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찰 시험 제도 개편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은 영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이 인증제로 바뀌면서 시험 진입 장벽이 해소될 것이다. 즉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다. 시험 응시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합격 난이도도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 간부 수험생들이 예습적 의미에서 경찰 시험에 많이 응시할 것이다. 그리고 7급 검찰 사무직, 9급 법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추가로 경찰학만 공부하면 시험이 겹치기 때문에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유입은 없겠지만 일부 가능성은 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상되는 변화를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2년 1차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